신뢰도 상승, 아니면 뭐 포토의 간지. 네, 안녕하세요. 셔터남 이실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영상으로 Q&A를 올려서 답변을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Q&A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서 댓글에 있는 내용을 보고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Q&A를 보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안목을 기른다거나 다른 스킬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아하는 포토그래퍼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어떤 공부를 하는지가 궁금하셔서 달아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스타그램도 보고 잡지도 보고 핀터레스트도 보는데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잡지를 많이 봅니다. 잡지사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라던가 그리고 잡지사에 나온 화보를 찍은 포토그래퍼 분들의 인스타를 들어가서 많이 봅니다. 되게 추상적인 것 같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사진 초반에 이제 취미를 했을 때는 다들 아시죠? 앙리브레송 너무 오랜만에 얘기하는 이름이에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저도 이제 사진 초반에 사진 취미를 할 때는 당연히 봤고요. 계속 봐왔는데 사진의 거장, 뭐 사진 작가, 무슨 뭐 사진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사진 작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따로 찾아보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이제 현업으로 활동을 하시는 이제 포토그래퍼 작가님들을 이제 팔로우 많이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뭐 스냅이나 무슨 뭐 파인아트 쪽 스틸이라던가 이런 쪽 작가가 아니고 프로필이나 화보, 뭐 뷰티 이런 쪽으로 약간 상업적으로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제 잡지사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팔로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인스타그램도 보고 이제 그분들이 작업한 잡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잡지사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촬영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혼자서 프리라이팅도 해보고 저랑 사진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형이랑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제 걸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개인 작업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거가 되었을 때 이제 그거를 상업적으로라던가 무슨 뭐 다른 의뢰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같이 그 조명이라던가 보정법을 선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안목을 기른다던가 스킬을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좋아하시는 포토그래퍼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 대한민국에서 잡지사, 내노라 하는 잡지사에서 메인을 찍고 계시는 분들을 먼저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홍장현 작가님 계시죠? 홍장현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이효리님이랑 같이 친분도 있고 한 작가님을 알고 계신데 요즘 최근에 대표적으로 찍은 화보는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제니님을 찍은 화보랑 GD님을 찍은 화보가 있죠. 두 개가. 이 사진을 홍장현 작가님께서 찍으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준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조금 낯설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BTS 분들이랑 이제 아이유님을 찍은 이런 화보를 찍으신 분이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톤을 만드시는 것 같아서 이분도 계속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영상 작가님이라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그 프로딩딩한 프로필을 제일 먼저 선보이신 작가님이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다른 프로필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따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제 모델들이나 이제 배우분들이 이런 시안을 많이 갖고 오셔서 보여드리는 게 이제 대부분 이 작가님 사진이에요.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 작가님 중에 한 명입니다. 좀 이분들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고 약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작가님들을 한번 팔로우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핸드폰이나 제조사마다 보이는 색감이 달라서 멘붕이 옵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색감이나 뭐 맥북 디스플레이 색감 프로파일 중 어떤 것을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저는 작업을 하는 게 뒤에 있는 아이맥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 맥북으로는 여기 있는 맥북으로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테더링 작업이라던가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쪽으로 작업을 합니다. 영상 편집도 이걸로 하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캘리브레이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데스크탑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했습니다. X 스파이더 기계 해가지고 캘리브레이션도 하고 이제 뭐 색감에 맞는 모니터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애플 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런 고민이 사라졌어요. 따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저는 마지막에 올리는 거를 이제 작업을 하고 에어드랍으로 원본을 옮긴 상태에서 이 핸드폰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 핸드폰 색감이 이제 업로드가 됐겠죠. 아이폰으로 올린 인스타그램으로 색감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주위에 계신 이제 제 주위 한 80% 정도는 아이폰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요즘에는 사진을 소비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옛날처럼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인화를 크게 해서 뭐 전시를 하는 것보다는 사진 소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인스타그램 쪽으로 맞춰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쪽으로 색깔을 맞추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 요즘 같은 사진을 뭐 뽑아가지고 뭐 전시하고 이럴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너무 색감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용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 쪽으로 색감을 맞추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 노출계를 자주 사용하시는데 노출계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노출계는 이제 옛날에 필름으로 했을 때 노출계를 많이 썼죠. 왜냐하면 필름은 한 컷이 어떻게 나온지를 모르니까 정확한 노출을 재보자라고 해서 이제 거기 있는 노출계를 재서 노출계에 나온 값으로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바로바로 요즘 디지털처럼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디지털로 넘어와서도 제가 노출계를 쓰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뽀대. 첫 번째가 뽀대입니다. 왜냐면은 이 노출계 쓰는 사람이 요즘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계에서 보여주는 이제 신뢰도 상승 아니면 뭐 포토의 간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노출계를 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 M 모드로 해가지고 보통 세팅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찍은 다음에 애매해가지고 이제 브라게팅을 할 겁니다. 올리던가 내리던가 해가지고 브라게팅을 하는데 애매하다고 계속해서 촬영을 해서 테스트 컷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노출계가 없는 경우에. 이거 지금 내 생각에는 125분의 1의 F4에 ISO가 한 400 정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찍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한 스탑 내리, 3분의 1 스탑 내리고 3분의 1 스탑 내리고 그것보다 좀 그러네? 그럼 조금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조명으로 나오는 빛은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게 정로줄이잖아요. 그게 정로줄로 찍어서 최대한 테스트 컷을 낭비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간광, 지속광 섞어서 사용하는 TVO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순간광, 지속광을 요즘 섞어서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이제 그냥 큰 틀만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자연광 스튜디오에 가셨을 때 자연광 스튜디오에서 창문 한쪽으로 빛이 들어오면은 이쪽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제 순간광을 컨트롤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광 들어오니까 지속광으로 맞추면 편하긴 하지만 이제 순간광밖에 선택이 없다라고 하면은 순간광으로 뭐 바운스를 치던가 벽 바운스를 치던가 악세사리를 꽂아서 찍던가 하는 식으로 채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호리존턴트에서 지속광이랑 순간광을 사용을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속광으로 한번 역광으로 빵 치고 있으면 이제 앞이 어둡잖아요. 그 부분을 순간광으로 채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이제 순간광 지속광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클래스나 세미나도 하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글을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적으로 개인 레슨이라고 할게요. 개인 레슨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몇몇 분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레슨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게 금액이랑 커리큘럼을 말씀드려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간혹가다 DM이 오고 있긴 하고요. 제가 공론화 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은 4시간을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2시간은 이론 그리고 2시간은 실습, 모델을 데리고 실습을 하는 식으로 커리큘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앞에 2개에서는 이제 조명적인 이론적인 걸 말씀드리고 이제 2개는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수강생분께서 어떤 부분이 고민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결과물이 있는데 조명을 쓴 사진이 이런데 어떤 부분이 잘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저한테 피드백을 요청하시면 그걸 실습으로 보여드려요. 그거는 이러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때는 이런 액세서리를 써보면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분은 지속광이나 순간광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현장에서 그걸 보여드린 적도 있고요. 어떤 분께서는 내가 찍은 사진이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실장님께서 만드신 사진처럼 세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갖고 오셔가지고 그거를 컨설팅 해드린 적도 있고 어떤 분께서는 스튜디오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스튜디오 구성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명이라던가 이런 걸 좀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이제 조명 액세서리에 대한 이제 그런 피드백을 해드린 적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레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개인 레슨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DM 주세요. 클래스나 세미나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생각 갖고 있지만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은 그러니까 사진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 대한 세미나는 이제 그쪽은 따로 계획이 없고 이제 사진을 좀 찍고 있는데 조명에 대해서 이제 조명 한번 써볼까라는 수준의 이제 세미나랑 클래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할까, 뭐 아니면 온라인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유료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만 이제 공개를 할까라는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수준을 잡아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 상황이라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라던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약간 객관화 하고 있는 작업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하게 되면 뭐 올해 말이라던가 내년 초쯤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어쨌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공개됐을 때 필요하시다 그러시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올린 영상 좋아해 주시고 많은 정보 얻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뭐 협찬이라던가 뭐 이런 광고 쪽 메일도 받아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Q&A 진행해 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안녕.